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화폐의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상상은 어쩌면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지배했던 화폐, 즉 기축통화의 자리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를 진단하고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경제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세계를 호령했던 기축통화들은 모두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무려 300년 넘게 세계 무역을 지배했던 스페인의 은화, 스페인 달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국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스페인 은화는 필수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스페인은 초강대국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현재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은화에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의 질을 떨어뜨렸고 감당할 수 없는 값비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국고 이상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쌓이자 세계는 스페인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스페인 은화를 받지 않으려 했고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화폐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아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네덜란드의 길더였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암스테르담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고 길더는 모두가 원하는 화폐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은행 업무 관행을 발명할 정도로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값비싼 전쟁에 휘말려 막대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길더의 가치를 갉아먹었고 18세기 후반 세계의 패권은 영국의 파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시대가 열렸습니다. 1800년대 초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운드 스털링은 명실상부한 세계 기축통화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은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거느렸고 국제무역은 파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의 심장이었고 영국은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막대한 정부 지출이 영국의 재정을 파괴했습니다.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돈을 찍어냈고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제국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결국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세계는 공식적으로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기축통화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전환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한번 시작된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기축통화 붕괴의 역사에는 놀랍도록 일치하는 공통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패턴은 현재 미국 달러가 정확히 따라가고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과도한 화폐 발행입니다. 실패한 모든 기축통화 국가는 자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정부 지출, 전쟁,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허공에서 돈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번 예외 없이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신뢰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지속 불가능한 부채입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모두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축적했습니다.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빌려 현재의 지출을 충당한 것입니다. 결국 부채는 수학적으로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의 IMF 외환위기는 바로 이러한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화폐 가치의 폭락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군사적 과잉입니다. 몰락하는 모든 제국은 군사력을 통해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 합니다. 먼 타지에서 값비싼 전쟁을 벌이고 전 세계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국방비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국내 경제는 병들어갑니다. 이는 재정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 패턴은 제조업과 생산 능력의 상실입니다. 기축통화 국가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집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화폐를 받아주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화폐가 그 지위를 잃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실물 경제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패턴은 너무 늦을 때까지의 현실 부정입니다. 이러한 붕괴를 겪는 동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영국인들은 파운드가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화폐만큼은 특별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제 미국과 연방준비제도가 이 5가지 패턴을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도한 화폐 발행입니다. 2008년 1조 달러 미만이었던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현재 7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수조 달러를 허공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만 무려 4조 달러를 찍어냈는데 이는 현존하는 모든 달러의 40%가 단 2년 만에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나 긴급 유동성 공급 같은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의 생활비, 식료품 가격, 월세가 오르는 이유는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화폐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지속 불가능한 부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 약 4경 9천조 원에 달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미국 전체 경제 규모보다도 큰 액수이며 매년 2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연간 1조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비나 교육 예산을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미국은 빚 이자를 갚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역사가 말해주듯 그들은 또다시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군사적 과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으며
국방비로 다음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자국의 도로나 기반시설은 낡아가는 동안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느라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영 제국이 걸었던 쇠락의 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조업의 상실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은 이제 대부분의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훨씬 많고 매년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전 세계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러가 그 지위를 잃는다면 미국은 실물 상품과 교환할 가치를 생산해내야 하지만 그럴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부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상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로 무역하고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은 대안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붕괴는 급격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입니다. 해외에 풀려있던 수조 달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그 돈은 모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며 우리의 저축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가 급등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달러가 매력적이지 않게 되면 미국 정부는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만 국채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을 마비시키고 주식시장을 붕괴시키는 등 저금리에 의존해온 모든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셋째, 생활 수준이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달러의 특권으로 누려왔던 저렴한 수입품들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고 선택의 폭은 줄어들며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넷째,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극심한 사회 갈등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정치인들은 희생양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극단주의와 분열을 심화시켜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연준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덫에 갇혀 있습니다. 돈 찍기를 멈추면 당장 경제가 붕괴하고 계속 돈을 찍으면 결국 화폐가 붕괴합니다. 그들은 빠른 죽음 대신 서서히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든 현상 유지를 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는 이런 전략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2026년에서 2028년 사이가 결정적인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한계에 도달하고 브릭스의 대안 통화 시스템이 가동되며 각종 사회보장 제도가 위기를 맞는 시점들이 모두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첫째, 현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를 들고 있는 것은 손실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쇄하거나 부풀릴 수 없는 본질적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금과 은은 5,0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ETF 같은 종이 금이 아닌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실물 금과 은을 자산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가 적은 부동산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명목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금리 급등에 대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이용한 투자는 피하고 장기 고정금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올바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실물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으며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예를 들어 에너지, 농업,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산을 달러에만 묶어두지 말고 다각화해야 합니다. 스위스 프랑이나 싱가포르 달러처럼 재정적으로 건전한 국가의 통화나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대안 자산으로서 소규모의 해지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지식, 그리고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만드는 것은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측이 틀리고 달러가 붕괴하지 않더라도 자산을 다각화하고 부채를 줄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뿐입니다. 잃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예측이 맞았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그 대가는 재앙적일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기축통화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스페인 달러도, 네덜란드 길더도, 영국 파운드도 모두 그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달러라고 해서 역사의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전환기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준비된 자만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함께 나누는 지식과 준비입니다. 부디 역사를 통해 배우고 현명하게 대비하여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를 무사히 넘으시길 바랍니다.